네, 3월 첫 거래일 미국 증시는 하락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관련해서 예정대로 반려하겠다고 확정적인 발언을 한 가운데 제조업 관련 경제 지표도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가 대규모로 미국에 투자를 단행하겠다라는 호재가 가격에 적용이 안 된 부분은 다소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관세 그리고 매크로 지표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시장인데 오늘 나왔던 시그널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3대 지수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3일절 연휴로 하루 쉬어갈 동안 미국 증시는 두 거래일 있었습니다. 먼저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가 있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에서 만났는데요. 결론은 파행이었습니다. 일단 고성과 설전이 오가는 회담이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쫓겨나듯이 나오게 됐죠. 이 때문에 금요일장이 잠깐 흔들리긴 했지만 이후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그리고 경제지표, 물가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반등을 강하게 시도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금요일에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고요. 월요일장, 즉 오늘장은 하락이 나오는 흐름이었습니다. 금요일 잠깐 출렁인 뒤에 나온 것은 가격 지표였습니다. PCE, 개인 소비 지출이죠. 연준에서 CPI보다 훨씬 더 면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지수입니다. PCE가 시장 예상치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지표가 나타났습니다. 실제치가 2.5%, 예상치 2.5%에 부합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1월 2.6%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서 소폭 완화되는 인플레이션 흐름이었습니다. 지난 달에 대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12월에는 0.3% 상승 나왔는데요. 1월 PCE는 0.3% 나오면서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지는 않았다는 의미죠. 또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E도 살펴보면 지난해 1월 대비해서 2.9%에서 2.6%로 낮아지는 흐름이었고 시장 예상치인 2.6%에도 정확하게 들어맞는 흐름이었습니다. 또 전월비 비교해도 근원 PCE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에 정확하게 부합했고요. 또 지난 12월 대비해서는 소폭 높아지는 흐름은 나왔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시장이 기대했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의 둔화세가 다시 재개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고 이것이 금요일 증시를 떠받친 주요 이슈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인 오늘 3대 지수는 낙폭이 커졌는데요. 특히 오후로 갈수록 그랬습니다. 트럼프가 말한 유예 기간, 관세 관련한 유예 기간이 우리 날짜로 내일입니다. 현지 시간 3월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25%씩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 같은 관세 부과를 코앞에 두고 시장이 긴장이 역력했던 가운데 오늘 오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확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 예정대로 시행한다. 그리고 4월 2일에는 상호 관세가 시행된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낙폭이 오후 들어서 굉장히 커지는 흐름 나타났고요. 이 가운데 ISM에서 발표한 제조업 지수도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예상치를 밑돌았는데요. 시장의 예상은 50.6이었는데 실제로는 50.3으로 0.3가량 낮아졌습니다. 이전치에 대비해서도 많이 낮아졌죠. 즉 이 지표는 50을 밑돌면 제조업 경기가 수축하는 국면이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50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흐름, 그만큼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확장세를 둔화하고 있다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면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섹터별로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낙폭은 일단 기술주, 특히 엔비디아가 이끌었습니다.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는 데이터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10% 가까운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M7 기술주들 가운데 가장 강한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감을 했죠. 그리고 반도체단이 일제히 좋지 않았습니다. 브로드컴도 낙폭이 커지면서 마감한 흐름이고요. 기술주 마찬가지입니다. M7에 해당하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낙폭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애플과 구글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낙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역시 하락이었고요. 아마존, 테슬라도 일제히 빨간불, M7 기업들 일제히
빨간불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살아남은 건 아무래도 방어적인 성격이 있는 이쪽이었습니다. 컨슈머 디펜시브, 필수 소비재 쪽에서는 계속해서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는 아웃퍼폼하는 흐름 나타났고요. 리얼 에스테이트, 즉 부동산도 괜찮았고 헬스케어 쪽에서도 초록불이 간혹 들어오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네, 계속해서 특징주 빅테크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기술주들 엔비디아 살펴보죠. 엔비디아 하락폭은 컸지만은 월가에서 긍정적인 내용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주식이라고 매수를 재확인해 준 건데요. 엔비디아 지난 금요일 장에서는 4% 넘는 낙폭이 나왔고요. 오늘 장에서는 앞서 보신 것처럼 10% 가까이 떨어지면서 금요일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흐름이었는데 잠시 후에 주가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월가에서 괜찮은 평이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미국 자동차 주식 가운데 최선호주로 테슬라를 다시 복귀시킨 겁니다. 목표 주가 $430를 이야기하면서 현재 주가 수준에서 5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를 AI 산업에서 가장 좋은 포지션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1년간 운영한 스카이프의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카이프는 2000년대에 전화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고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2010년대에 인수했는데요. 그러나 2010년대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스카이프가 인기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오는 5월 5일부로 스카이프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힌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무료 앱인 팀스로 이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 주식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엔비디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막판까지 매도세가 휘몰아쳤는데 그래도 마감 상황은 8%대까지 낙폭을 어느 정도는 저지하면서 마감했네요. $113.94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테슬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84.78로 거래 마쳤고요. 엔비디아보다는 낙폭이 적지만 2.8%의 적지 않은 하락폭을 시현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차트 보시면 장 막판으로 갈수록 매도세가 촉발이 됐는데요. 그리고 2월 장에서 테슬라는 28%의 월간 손실률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이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이날 깜짝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2월 전체적으로는 30% 가까운 손실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확인해 보시죠. 스카이프에 대한 서비스를 접는다고 밝힌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 오늘장 지수가 크게 흔들리면서 함께 낙폭을 키웠네요. 2% 넘는 하락 나왔고요. $388.54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미국 시장에서 이슈 있었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외 이슈 있는 종목들 먼저 코인베이스 함께 보시죠.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가격과 밀접하게 연동되듯이 움직이는 주식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첫 금요일에도 상승이 나왔고 월요일에도 장 초반에는 상승이 나왔는데요. 금요일에는 PC 가격 지표,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비트코인으로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이고 또 월요일에는 비트코인이 더 높아졌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90,000대까지 회복하는 흐름을 잠깐 보였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서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할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비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같은 발언의 비트코인이 $90,000 선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계속해서 빅테크 알리바바 살펴보겠습니다. 중국도 미국의 관세 위협에 강대강으로 대응하고 있는 형국이죠. 미국의 관세 위협에 대해서 필요할 때는 보복에 나서겠다고 강하게 응수를 했는데요. 중국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기술주 지난 금요일장에 일제히 떨어졌고요. 알리바바는 월요일장에도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델 테크놀로지스입니다. PC를 제조하는 기업이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매출은 일단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를 하회했지만 EPS 수익은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매출은 239억 달러 기록했고 EPS 주당 2달러 68센트를 기록했는데요. 주가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엇갈린 성적표를 낸 델까지 관련된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암호화폐 거래 앱을 운영하고 있는 코인베이스입니다. 오늘장에서 5% 가까운 하락이 나왔네요. 장 초반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확정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많이 흔들리며 거래 마쳤습니다. 205달러 75센트로 거래를 마감했고 시간 외 거래에서는 0.6%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알리바바입니다. 중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대해서 우리도 보복하겠다고 발언을 하면서 크게 흔들렸던 장인데 오늘 장에서는 2%대 상승으로 마감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130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계속해서 델입니다. PC 제조업체고요. 오늘 7% 넘게 빠졌습니다. 이 델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AI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AI 서비스에 대한 전망이 밝아지면서 지난 2년 동안 주가가 2배나 상승했던 주식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실적 좀 엇갈린 성적표를 내들면서 이틀 연속으로 빠지네요. 7% 넘는 하락 95달러 56센트로 거래 마쳤고요. 마찬가지로 시간 외 거래에서는 플러스권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주식 외의 기타 상품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10년물 채권은 계속해서 4.4% 이하에서 지난주부터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PC 가격 지표가 발표된 이후로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야기했던 것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채권 가격도 함께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161%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지난 금요일장에서 또 주식이 크게 상승했던 부분 이 채권 금리가 낮아진 영향도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비트코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죠.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가상자산을 비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비트코인을 범죄자로부터 압수한 분량을 팔지 않고 보유하는 것뿐 아니라 미국의 예산으로 가상자산을 더 신규로 매입하겠다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이 비트코인과 함께 언급했었던 리플과 카르다노 그리고 솔라나 같은 코인들도 일제히 급등이 나왔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반락하는 흐름이네요. 8% 마이너스로 86,27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자산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 때문에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으로 살펴볼 지수는 스톡스 600입니다. 범유럽 지수 벤치마크인데요. 유럽의 지수 그리고 주식들이 오늘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방위산업 관련주, 우주 항공 관련주 중심으로 급등 나오면서 지수도 견인했는데요.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서 나와서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안보 관련 정상회담을 유럽의 수장들과 함께 가졌는데 이 안보 관련 정상회담에서 유럽이 지금 100년 만에 한 번 올 순간에 직면하고 있다. 유럽이 재무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국방 관련 방위 예산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등의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 관련주, 방위산업 관련주가 지수의 상승을 이끄는 흐름이었고요. 일제히 자산들 흔들리는 가운데 오늘 유럽 지수가 1%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